자, 집중 분석 시간인데요. 매주 한 번씩 해볼 생각인데 최민희 의원님은 이제 이슈만 따라가기 좀 아까운 인재라서 제가 여쭤보려고 여러 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집중 분석 첫 번째 시간에는요. 2012년의 문재인, 2017년의 문재인 무엇이 달랐길래 낙선과 당선으로 갈렸을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 가장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건 누구나 그렇게 말하는 건데 문재인이 달라졌다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영상을 제가 쭉 한번 돌아봤더니 그때는 정말 이게 내일이 아닌 거예요. 국민에 의해서 불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붙이기도 하고 내가 그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이렇게까지 험난한가 뭐 그런 표정. 그래서 그 눈밑이 이렇게 굉장히 검으면서 힘든 게 역력히 나타나더라고요. 2012년엔. 그런데 2017년 요새 이제 그 쭉 그 화면을 보면요. 완전히 운명에 순명한 그런 표정이에요. 아, 이건 내가 피할래도 피할 수 없구나. 그냥 추측해 보시는 거죠? 본인한테 아니요. 직접 들으셨어요? 아니, 이건 진짜로. 본인의 의지가 달라졌다? 네, 의지가 달라졌고요. 이게 내일이고, 이거는 내가 이번에 당선되지 못하면, 이건 정말 진짜 내가 이거는 여기서 살 수 없다. 이런 각오. 근데 이게 본인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알고 보면. 일단 본인이 그랬다는 네. 거예요. 예,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됐으면 모든 국민이 사실 암울해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안 될 리가 없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조바심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달라졌고 사모님도 다르셨어요. 2012년과. 그 당시에는 왜 이런 걸 나간다고 그래 하는 그런 투덜거림이 있었나요? 사모님은 그런 건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훌륭한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 인재인데 그 비서실장하고 이걸로 끝내기엔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은 다 있었고 사모님도 그 생각이 강하셨어요. 그런데 좀 2012년엔 얼떨결이라는 게 좀 있어서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1년 만에 맞아요.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는 전 세계 역사상 있나요?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준비라는 건 사실 필요하죠. 그렇죠. 예,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2012년 대선 끝나고 대선을 계속 복귀했는데 이 복귀가 바둑을 두니까 이 복귀가 보통 복귀가 아닌 거죠. 바둑 기사가 성장하는 건 복귀를 잘하냐 못하느냐에 달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복귀는 진짜 처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한다 만다 하고 싶다 그만두자 그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주변도 다 있었는데 저렇게 결국 좋은 분을 계속 이런 아사리판에서 고생시켜야 되냐 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전부 다 있었지. 제 느낌을 짧게만 말씀드려보면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 다가올 때 야권에 있는 다른 주자나 야당의 어떤 분위기가 대선 재수를 문재인 후보에게 허용해 줄까 이런 고민이 저는 사실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두 번씩이나 기회를 줄까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본인 의지로 돌파를 했고 국민의당이나 이렇게 빠져나가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런 거였잖아요. 당신 나가서 떨어진 원죄 있는 사람이고 사실은 대안도 이회창론. 네, 대안도 없으면서 지금 또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것이 이제 친문 패권과 연결이 되면서 이게 갈라지는 계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지금 다 까먹으셨는데 잘 까먹으신 일들인데요. 우선 문재인이 되면 문안희 후보되고 문안희 진다. 이게 당내 70%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특히 김종인, 뉴. 네, 뿐만 아니라 뭐 소위 친문 패권이라고 욕먹은 우리들, 예, 우리 그룹 제외하고는 다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문재인 아니면 떨어진다였고요. 그 다음에 문안희 후보되고 문안희 진다에 예로 든 게 이회창이에요. 이회창이 재수해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제2의 이회창이다. 이 얘기 수없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돌아보면 당내에 온갖 종류의 어거지 논리, 왜곡 논리, 문재인 흔들기 논리가 많았는데 그 논리를 다 극복하고 왔는데 이제 제가 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재인이 달라졌어요. 의지가 달라졌어.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대통령 되기 위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뭔데요? 그게 당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하, 그때는 어땠는데요? 2012년에는 기존 정당, 여의도 정치에 대한 혐오감과 무용론이 있으셨어요. 아, 불신. 네, 그래서 캠프를 시민 캠프, 뭐 공감 캠프, 당 캠프 이렇게 하고 세 개로 쪼갰어요. 쪼갰죠. 위치도 다르고. 예. 그리고 오히려 당 캠프는 작동이 안 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조직 없이 공중에 떠서 선거를 치른 거거든요. 그렇게 얻은 득표율치고는 훌륭하네요. 48%. 훌륭하죠. 그러니까 그때 그만큼 인물 경쟁력이 있었다는 거고 그때도 사람들이 절실했다는 거예요. 이명박 지하에서 일단 고생하셔서. 그래요. 본인의 의지가 바뀌었다. 두 번째.
당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 당. 네. 지금 그 얘기 하신 예, 거구나.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그 노무현입니다가 개봉했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당이 노무현 후보를 어떻게 지지했다가 하나도 안 나오죠. 보면 노사모가 열성적으로 일했다예요. 후보가 이렇게 했다. 주변의 후보 참모들이 이렇게 했다. 노사모가 어떻게 열성적으로 노무현 만들기에 나섰다지 당의 의원 누가 이렇게 밀었다가 하나도 없죠.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어느 상황에 가도 다 적용되는 논리 같은 건데 주류 비주류의 느낌이 있잖아요. 주류인 사람들은 비주류가 갑작스럽게 치고 올라오면 인정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주류였던 사람들이 당연히 후보가 되고 대선을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뛰쳐 올라왔을 때 그걸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사실 걸리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무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네. 그러다가 그나마 그 비주류 있는 사람이 후보가 돼서 뭔가 자기들한테 잘해주면 조금 더 동화되기도 하지만 안 되면 아예 배척하고 당을 뛰쳐나가거나 분당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됐을 때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잘해준다. 이건 정치 문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거를 꿈꾸는 건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지금.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 반대 캠프에 있었던 사람을 주로 쓰고 계시는 거고요. 그거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주 특이한 정치세요. 이번에 그 현역원 네 분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때는 안 좋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도종환 대부분 다. 의원님만 이제 뭐 노무현 재단 이사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안 그랬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반 문재인이라고 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건 특이한 건데 이게 당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된 이후에도 가장 힘들었던 게 야당이 아니에요. 여당이에요, 여당. 그래서 그때는 당정 분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당정 분리를 하다 보니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정 지지 계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지지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 영남의 호남 중심 그렇죠. 정당의 후보였잖아요. 진짜 그거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정치공학적으로 그런 분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하지만 그렇지만 전국을 이끌어가기는 아주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문성근 선배랑 이제 문성근 선배 중심으로 진짜 그때 경험을 되돌아보다가 당을 바꿔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열린우리에 나왔다. 네, 그때는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2010년에 국민의 명령하면서 민주통합당 만들면서 당을 바꾸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이 실패한 지점이 어디냐? 당에 안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은 지지해. 그렇지만 난 민주당이 싫어. 당에 안 맞아요. 들어올래. 이런 정서가 있어요. 푸나님도 있으세요. 저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당에 가입하려면 페엑스를 보내야 되고 직접 지구당에 가야 되고 그 당 지구당 그럼 나쁜 이미지가 있는데 가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서 당을 어떻게 바꿀까 경선만 하고 나면 정체 모를 모바일 세력이라고 욕을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원이 일정 프로테이지 들어가야 되는데 당원보다 국민들의 프로테이지가 더 높으면 정체 모를 모바일 세력이라고 국민들을 폄훼하는 논리가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당을 바꾼 거죠. 온입당법을 만들어서. 근데 그거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물리치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2년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반성을 하셨는데 내가 당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 이런 거고 2012년에 이번에 당 조직이 가동된 만큼 됐으면 100몇십만 표 금방 얻죠. 이번에 진짜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들 국회의원 이건 아니건 눈물겹게 뛰었거든요. 정치인들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이번 선거가 역대급으로 당이 열심히 뛰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번에도 만약에 2012년처럼 당 배제하고 추미애 대표 또 막 흔들어서 누군가가 몰아내고 당 없이 소수가 했으면 이번에도 져요. 아무리 그래도 분열돼서 못 이기고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추미애 대표 중심으로 당이 일사불란하게 갔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승리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뭐 매력이 없다. 그거 절대 아니고 후보는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후보만 훌륭해서 이기기가 어려운데 당이 이번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의원께서 의원 시절에 아주 부담지면서 저 욕심쟁이다 이런 부담지면서 대표 경선에 나가서 대표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박지원 전 대표랑 갈라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추미애 대표도 친문 세력이다 이런 비난 속에서 주류에서 민 거잖아요. 그리고 추 대표께서 역시 여성이고 어머니여서 이런저런 비난 속에서 정말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추 대표님 이번에 모함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절제할 수 있을까? 판도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정청래 의원 고장 나가는. 거기에서 이제 당청 관계 또 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뭐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바도 그런 거거든요. 이간질 막 시키고 언론 자체의 성향이랄까 성격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놔야 사람들이 재밌게 보고 클릭수도 높아지고 이런 게 있어서 없는 이야기 지어내고 상황만 갖고 추정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해명이 안 된 상태로 쭉 가면 고정 기정사실화 돼버리고 그래서 감정은 남아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나 추미애 대표 지지자들은 서로가 경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상 그러면서 쫙 갈라지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대처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갈라지는데 지지율이 높으면 상관이 없어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진다 점점점. 그러면 이제 그때 이간의 속도, 이간의 내용이 더 심해지고 이간의 폭, 이간되는 폭이 커지면 진짜 문제가 되죠. 근데 추미애 대표가 역시 엄마 여성이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세요? 좋아하게 됐어요. 최근에. 아. 예,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도 험한 일을 많이 겪어서 호불호가 좀 별로 없어졌어요. 미모 라이벌이어서는 아니고? 진짜 예쁘세요. 우리 남편이 추미애 대표 예쁘다고 맨날 그러세요. 아이고. 그래서 둘이면 정말 그렇지 막 이렇게. 추미애 대표는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형수님하고 목소리가 똑같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형수님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딱 그 느낌이고요. 네. 어쨌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지나면은 어쩌면 여성 정치인들이 전성시대가 오겠다는 생각.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조금 시간이. 에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완전히 컨텐츠 없는 사람이고 개념도 없고 네. 뭐 추미애, 최민희 뭐 이런 분들이 득세할 날이 저는 분명히 온다고 봐요. 그런데요. 준비하십시오. 결국은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킨 힘의 절반 이상은 당이다. 그래서 당원 및 지지자들의 열성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냈듯이 우리가 노무현입니다 보면 거기에 인터뷰 중에 열과성을 다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결정적으로 뭘 잘못한 거냐면 열과성을 다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최고 권력자가 됐으니 잘하겠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노사모까지 비판적 지지를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비판적 지지를 선언할 때가 아니고 어용 따블따블 따따블을 했어야지 노사모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떠나서 그 험한 일을 겪었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에 탄핵당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이 굳건히 서야 하고 그래서 당청 관계가 찰떡 당청 관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간질에 속지 마시고 이간질하는 그 핵심을 찾아서 비난하시고 그다음에 지지자들도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팔짱 끼지 마시고 저는 전 국민의 문재인 어용화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먼저 최근에 했던 사람인데 네. 진정성을 믿는다면 네. 직접 이야기 듣고 이간질에 속지 말고 끝까지 네. 믿어보고 네. 변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네. 저는 이렇게 봐요. 문재인 본인 자체의 문제는 앞으로도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네. 임명한 인사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어떤 잡음들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다고 큰 틀이 바뀌거나 그들이 변한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마저도 저는 비판적 지지 같은 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임명하신 분들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아닌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잘 해가지고 저희 방송이 원하는 지점도 이런 거예요. 이제 친문의 핵심이라는 분을 저기 고정으로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측면도 저는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건 하나도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걸 유지시키고 정권 재창출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라는 게 있어서 저는 진짜 목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잘 힘을 좀 줘서 다음 정권 만드는 게 더 큰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을 더 튼튼하게 더 국민 중심의 당으로 그래서 온 입당법 제가요 진짜 고민해서 간편하게 해놨으니 클릭으로 맞아 또 까먹을 뻔했네. 그 시죠? 여러분들이 누리는 웬만한 것들은 다 최민희로부터 나왔다는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시간적으로 이분은 지금 이제 방송계의 거의 아이유 같은 분이시라 또 방송을 마치고 가셔야 되고요. 오늘도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민이 하고 싶은 말 다해.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참 인재인데 그 비서실장하고 이걸로 끝내기엔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은 다 있었고 사모님도 그 생각이 강하셨어요. 그런데 좀 2012년엔 얼떨결이라는 게 좀 있어서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1년 만에 맞아요.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는 전 세계 역사상 있나요?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준비라는 건 사실 필요하죠. 그렇죠. 예,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2012년 대선 끝나고 대선을 계속 복귀했는데 이 복귀가 바둑을 두니까 이 복귀가 보통 복귀가 아닌 거죠. 바둑 기사가 성장하는 번에 당선되지 못하면 이건 정말 진짜 내가 이거는 여기서 살 수 없다 이런 각오. 근데 이게 본인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알고 보면. 일단 본인이 그랬다는 네. 거예요. 예,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됐으면 모든 국민이 사실 암울해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안 될 리가 없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들이 조바심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달라졌고 사모님도 다르셨어요. 2012년과. 그 당시에는 왜 이런 걸 나간다고 그래 하는 그런 투덜거림이 있었나요? 사모님은 그런 건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훌륭한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붙이기도 하고 내가 그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이렇게까지 험난한가 뭐 그런 표정. 그래서 그 눈밑이 이렇게 굉장히 검으면서 힘든 게 역력히 나타나더라고요. 2012년엔. 그런데 2017년 요새 이제 그 쭉 그 화면을 보면요. 완전히 운명에 순명한 그런 표정이에요. 이건 내가 피할래도 피할 수 없구나. 그냥 추측해 보시는 거죠? 본인한테 아니요. 직접 들으셨어요? 아니 이건 진짜로. 본인의 의지가 달라졌다? 네, 의지가 달라졌고요. 이게 내일이고 이거는 내가 이번 복귀를 잘하냐 못하느냐에 달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복귀는 진짜 처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한다 만다 하고 싶다 그만두자 그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주변도 다 있었는데 저렇게 결국 좋은 분을 계속 이런 아사리판에서 고생시켜야 되냐 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전부 다 있었지. 제 느낌을 짧게만 말씀드려보면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 다가올 때 야권에 있는 다른 주자나 야당의 어떤 분위기가 대선 재수를 문재인 후보에게 허용해 줄까 이런 고민이 저는 사실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두 번씩이나 기회를 줄까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집중 분석 시간인데요. 매주 한 번씩 해볼 생각인데 최민희 의원님은 이제 이슈만 따라가기 좀 아까운 인재라서 제가 여쭤보려고 여러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집중 분석 첫 번째 시간에는요. 2012년의 문재인, 2017년의 문재인 무엇이 달랐길래 낙선과 당선으로 갈렸을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 가장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건 누구나 그렇게 말하는 건데 문재인이 달라졌다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영상을 제가 쭉 한번 돌아봤더니 그때는 정말 이게 내일이 아닌 거예요. 국민에 의해서 불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